안녕하세요, 무지성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한 6,591달러고요. 제가 말한 이 두 지점에서 저항을 막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반등 27.7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한 달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제 말대로 27.7 그리고 아랫부분에서의 반등, 그리고 결국 3일 전 하루 이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7.4 넘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의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진 않아요. 그래서 뭐 항상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정말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패턴이 27.7에서 나오고 다시 아래 구간에서 전저점을 이탈 이후 반등이 다시 한번 27.3과 4에서 걸려 버렸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면요, 나스닥 애플 주식 위험하다 나스닥 대폭락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최근 영상에서 보면은 금리 인상 전 결국 이 자리에서 이제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런 곳에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현재. 그러면 이 한파동이 조금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정말 지옥 같은 기간을 다시 한번 거쳐서 반등을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두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뚫어버린다면 일단 조금 더 안심을 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곳에서 지금 저항을 두 번 연속으로 맞고 제가 말한 곳에서 못 뚫고 있다, 그럼 추세도 만약에 될 것이며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한 대로 이 추세라는 것이 항상 미리미리 잘 봐둬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항상 이 추세가 여기가 돌파가 되겠지라고 미리 예측을 하기보다는 이 꺾여지는 추세를 미리 좀 알고 좀 충분히 리스크 있는 자리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빠르게 상승을 했다면 오히려 좀 안심을 할 수가 있겠지만, 굳이 이런 곳에서 비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여기 전저점을 한번 깼기 때문에, 전저점을 한번 깼다면 찐 상승이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줬어야 돼요. 왜? 전저점 깨고 그냥 바로 올라갔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무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염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저점을 한번 깼지만, 올라갔지만 다시 한번 저항 맞고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느낌, 전저점을 한번 깼지만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느낌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게 지금 나스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했던 이 맥라인, 자, 이미 한 달 전에 거의 답지를 그냥 아예 공개를 해드렸어요. 답지를 여기까지가 맥시멈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나스닥에 대해서 숏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렇게 폭락할 수 있는 자리다까지도 말씀드렸어요. 그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여기를 올라간다, 여기 고점을 넘긴다, 이런 확률보다는 여기서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이 정도까지 내려오고 다시 쭉 빠지는 그림, 이게 조금 더 어울려 보이긴 하거든요. 아니면 사실 이만큼까지 올라오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미 제가 좀 조심하라고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미 이제 올라오지도 않을 수가 있다, 정확하게 맞췄죠. 자, 정확하게 맞췄어요. 정확하게. 이거보다 사실 정확할 수가 없거든요. 자, 보시면 자, 한 달 전에 차트와 지금 차트를 비교를 해보면 올라오더라도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냥 빠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맥라인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를 이제 이탈을 했고, 이 아래 부분에서 이 한 번의 하락이 나온 뒤에 이제 여기까지 안 올라오고 하락이 나온 뒤에 순서는 조금 달랐네요. 나온 뒤에 여기까지 올라오고 다시 쭉 빠진다. 대폭락의 시작인 건데 지금이 엄청 위험한 상황입니다. 엄청. 이게 정말 크게 빠질 만한 자리거든요. 자, 최소한 이게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 전저점 이탈했을 시 마이너스 20%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건데, 개미들 다 죽어 나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과연 이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디커플링이 되느냐, 이렇게 하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과연 안전자산으로 이슈화가 되느냐, 약간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하락적인 추세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우상향을 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소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끈 뒤에 반등이 나오지, 여기서 다시 회복하고 올라가기에는 정말 좀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현실적이면서 직관적이고 냉철한 판단,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지만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최대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정말 혹시라도 이제 다시 올라가진 않을까,
이런 미국 주식이나 이런 애플, 이런 엔비디아, 와, 이거를 고점에서 사서 물려버리면 이 답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만큼 리스크가 큰 자리에서 베팅을 했다는 거고, 리스크가 큰 베팅을 했으면 그 리스크 관리라는 거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제가 봤을 땐. 어쨌든 내 손실폭이 얼마나 크든 작든 간에 정말 그래도 뭐 1년, 2년, 3년 뒤엔 10년 뒤에는 오르겠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또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 반만을 손절을 하다 다시 반을 여기서 잡아야겠다, 이런 최소한의 관리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뭐 10년 뒤에 팔 거고 20년 뒤에 팔 그런 마음이면 사서 여기서 사가지고 10년 뒤에 팔아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감정적인 그 판단이 너무 강하면 절대 팔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를 어차피 개인은 개인이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 멤버십을 올려드렸던 이 장세에 맞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업비트 같은 경우가 세력들의 놀이터가 됐어요. 세력들의 놀이터. 이제 아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뭐 50%, 60% 막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코인이 뭐 바이낸스 상장, 선물 상장, 뭐 그런 그냥 아무 이슈가 사실 이슈 될 것도 아닌데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이 조금씩 반등을 칠 때 분명히 좀 반등을 크게 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가 그나마 나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솔직히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주식 자금이 빠지면서 또 코인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고요. 9월 22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날이 일단은 지난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났지만 과연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흘러갈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간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0월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코인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시간 싸움이 걸릴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